다음 주 서울대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앞둔 30대 남성 이모 씨. 난데없이 수술 날짜가 무기한 연기됐다는 병원 측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급 병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암투병을 하시거나 좀 심각한 이제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그 상황에서 바로 갑자기 이제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거는 책임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씨처럼 수술이 연기됐다거나 심지어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하소연이 인터넷 환자 커뮤니티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전화를 받지 않은 환자들도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봐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으로 우려했던 진료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의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상황. 해당 병원들은 진료과별로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수술 일정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면 평소의 절반에서 60% 수준으로만 수술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래 진료 역시 기존 예약 환자 말고는 진료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의대 증원 여파가 환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자 여론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은 조금 양보하셔가지고 파업 정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고래 싸움에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느 쪽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정연입니다.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의대 정원 및 필수 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처리할 경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새벽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 병원은 사태 파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집단 사직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즉시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집단 연가 사용을 불허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에게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구제조처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장기간 안 복귀를 안 한다. 그래서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사망 사례라든지 이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그 법정 최고까지 아마 갈 겁니다. 전국 의대생들도 오는 20일 동맹 휴학에 나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즉시 상황 대책반을 구축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휴학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한 점을 언급하며 충분한 소통을 거쳐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집단 사직서를 낸 수련병원은 10개 병원으로 인원은 23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는 모두 103명인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3명을 뺀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26곳 가운데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이 60%를 넘는 곳은 7곳에 불과합니다. 19개 대학은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수시로 뽑을지 정시로 뽑을지 속내가 복잡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역 내 수험생 수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시로 지역 수험생을 더 뽑으면 합격생 간 편차가 너무 커질 수 있어서 수시 선발을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도 합격선은 수능 100분위 기준으로 2점 정도, 수시로는 내신 1등급 후반까지 낮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대학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면서 이 기회에 지역들이 지역 인재 전형을 위해 서울에서 오려는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대학에선 학생 선발 변경부터 교육 여건 확충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앞서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이 된다고 한 만큼 늘린 것이긴 한데 정작 의대 교수들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MD 기초학교실 교수들은 거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고 그런 상황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10% 20%도 아니고 2,000명을 뽑는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인트라고 쓰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총장들 역시 의대 확대를 원하면서도 교수와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5년 뒤 정원이 줄면 어떡하나 걱정입니다. 정부는 일단 재정 지원에 대해선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해 정책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이 된다 해도 실제 의대 교육 과정과 교수진 그리고 인프라 확충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반대 선봉에 서 있어 대학들은 증원 준비를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의협 측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집단 행동 가능성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게요. 우리가 파업을 언제 할 것이고 왜 파업을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의대 정원 증원이 논의가 되기 시작한 전제였었던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가? 네. 우리 의사들 입장은 우리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재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만 있으면 예. 저희들이 얼마든지 첩주하고 찬성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일방적인 선동에 의해서 지금 의사들이 마치 밥그릇 싸움을 위한 자기들의 의사수 증원을 늘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런 잘못된 여론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우리 의사들이 갖고 있는 팩트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얘기부터 시작을 네, 해보죠. 네. 자, OECD 평균에 비해서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 적다. 이게 왜 적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OECD 평균에 비해서 대한민국 의사 수가 적은 거는 팩트예요. 숫자가 적은 거랑 부족한 거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 왜 말씀드리냐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유일한 근거가 OECD 대비 1,000명당 의사 수가 적다는 건데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의 성질이 같아야 되는 건데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자기 돈으로 의과대학 다니고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병원을 꾸릴 때 빚을 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자기 집 담보로 해서 빚을 내서 병원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의료계가 유지되는 그런 나라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OECD 국가는 정부가 지원한 공공의료기관에 취직하는 공무원 신분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이 망하건 흥하건 정해진 월급을 받고 영국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의 연금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OECD 국가의 의사 대표들은 정부를 향한 첫 번째 주장이 의사를 늘려달라는 것이고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게 되면은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의사 많이 늘어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인 거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랑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우리나라처럼 민간 의료기관이 그 나라의 의료를 담당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숫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일본이나 미국의 통계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유럽의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의사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데 의사 수가 적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예. 과연 그 나라에 있는 건강 수준이 어떤가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건강 수준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건강 수준이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낮다. 그럼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평균 수명. 두 번째가 영아 사망률. 예. 세 번째가 회피 가능 사망률. 평균 수명이라는 걸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살 것이냐. 대한민국이 OECD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83.6세입니다. OECD 평균이 80.3세예요.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장수국입니다. 두 번째, 영아 사망률은 태어난 신생아가 1년 동안 1000명 중에 몇 명이 사망하냐 나타나는 게 영아 사망률인데 우리나라가 1000명당 2.4명입니다. OECD 평균이 4.1명이에요. 영아 사망은 역시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급의 수준을 갖고 있고 요새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얘기가 세 번째,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10만 명당 몇 명이 덜 죽을 것인가? 그 숫자가 적을수록 이거는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던 기준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42명입니다. 이게 유럽은 OECD는 평균이 239명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정도의 회피 가능 사망률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1000명당 100명이 더 죽는 거고 10,000명당 1000명이 더 죽는 거고 10만 명당 10,000명, 그러니까 5천만 명 국민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와 비슷한 회피 가능 사망률을 갖고 있으면 1년에 우리나라가 5만 명이 더 죽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건강 지표가 전 세계 탑급인 나라고 또 하나 그러면 국민들이 병원 이용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 횟수인데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2.6배 정도의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최고로 많이 나간 나라고 두 번째 1인당 병원의 재원 일수는 우리나라가 몇 번째냐 하면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의사가 부족한 나라에서 건강 수준이 최고고 의료기관 이용을 최대로 많이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네.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다. 적다. 예. 적은데 OECD 국가에 비해서 OECD 국가랑 우리나라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할 수 숫자가 없다. 적고 많은 걸 비교할 수 없고 지금 예. 말씀드리는 건강 지표나 의료기관 이용이 얼마나 편리하게 예. 할 수 있냐를 갖고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의료 서비스의 수준도 결코 낮지 않다. 이 낮지 부분도, 않다가 아니라 최상급이다. 예,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번엔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는 현재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님과 이어가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구체화되는 논리가 뭐냐면 그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의사들의 입장인데 그러면서 한국의 의료 수준이 OECD의 정상급이다. 그러니까 의사 수 부족의 좀 근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의사협회는 계속 의대 증원만 한다고 네. 필수 의료 지방에 의사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예. 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의사만 늘리면 낙수 효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함께 필수 의료 강화 대책을 같이 내놓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배출을 늘리고 동시에 그 배출된 의사들이 지금 부족한 곳에 가게 하는 네.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의료 수준이 높은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의료나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네. 우리나라는 OECD 중간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건강 수준이 좋다고 하는 것도 뭐 평균 수명률이 높고 영아 네. 사망률이 낮고 이런 것들도 의료 외적인 요인들, 예를 들면 국민들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건강하고 식생활이 건강하고 이런 요인들이 의료적인 요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영아 사망률도 영양 상태나 산전진찰과 같은 그런 요인들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치지. 뭐 대한민국 의학이나 의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그것 때문에 평균 수준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절반만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이런 문제는 사실 OECD 국가나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실 뭐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네. 의사 부족과 함께 불합리한 의료 시스템이 서로 맞물려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고 그냥 본인들에게 유리한 일부 통계만 인용해서 우리나라 의료가 마치 별 문제가 없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외국의 전문가들이 보면 약간 그 비웃음을 살 만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제 의사단체에선 기대 수명, 또 영아 사망률을 토대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굉장히 탑급이다 이런 주장인데 교수님은 그게 절반만 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 외적인 뭐 영양이나 환경이나 네. 경제적인 수준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요. 3분의 1 정도를 의료가 차지한다고 해도 예. 약간 좀 과한 설명, 의료의 역할을 과하게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OECD 국가들의 의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은 민간 신분, 또 개인 사업자인 의사와 좀 비교하는 게 좀 단순 비교 어렵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원이는 네. 유럽 국가들도 대표적으로 영국도 그냥 개인입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예. 단지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시설에 들어가서 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지 유럽의 개원이들이 다 공무원이다라고 네.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요. 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네. 공무원인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아마 의사 소득 비교 때문에 아마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의 개원이 소득을 비교할 때 OECD 국가도 마찬가지로 개원이하고 소득을 비교하고요. 근로소득자들하고 좀 비교해서 네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 나라의 의사의 소득 수준을 이야기할 때 그 나라 근로자의 평균 소득 대비 몇 배를 버느냐를 가지고 의사의 소득 수준을 가늠하는데 네. 우리나라 개원이는 한 6.8배 정도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 연봉이 한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아닙니까? 4,500이 좀 네, 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한 6.8배? 예. 그러니까 한 예. 7배 되니까요. 그렇군요. 예. 한 4억 가까이 되는 수준이죠. 예. 그런데 이제 같은 개원이 공무원이 아닌 자영업자로서의 OECD 국가의 개원이의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소득 수준은 네. 한 4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OECD 같은 조건을 가진 자영업자 개원이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 개원이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전반적으로 그 OECD 국가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의사의 소득 수준이 한 1.7배, 1.8배 정도 높은데요. 네네. 그거를 그 돈으로 환산하면 네.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10조 원 정도를 보험료와 그 진료비로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인데 예. 그게 2, 3년 전 통계고 최근에 의사 소득이 오른 것까지를 포함하면 거의 아마 20조 원 가까이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보험료나 진료비를 한 20% 국민들이 OECD 국가보다 더 내고 있는 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의대 증원을 결정해도 배출되는 데까지는 뭐 6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 사이에 의사 연봉은 아마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민들이 의사 연봉이 올라가서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진료비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서 그런 부담을 좀 줄이자는 건데 네. 의사단체는 오히려 의사 수를 늘리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거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의사 공급이 부족해서 네. 연봉이 올라가는 문제 플러스 이제 의사들은 그 의사 수와 의료비를 그 기계적인 비례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그런 설명이 맞다면 OECD 국가의 평균이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한 1.5배 정도 많은데 네. OECD 국가의 의료비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더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OECD 평균은 9.3%,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9.7%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의료 제도라고 하는 복잡한 요인이 제도적 요인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고차 방정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는
의사를 늘려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안 돌고 소아진료대란 안 겪고 지방에 있는 사람도 자기 사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주면서 의료비는 우리 사회와 경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문제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건강보험 진료비로 한 100조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의료 제도가 잘못돼 있고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낭비적인 지출이 한 3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30%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아껴서 의사를 늘리고 그 늘어난 의사를 위한 비용을 쓸 생각을 해야지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돌고 지방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 못 받는데 네. 의료비 줄이자고 필요한 의사를 못 늘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의사로 할 주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